안녕하세요.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안혜경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도 색다른 소식들로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특별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운세를 보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요,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역술이 아니라요, 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역술로 신뢰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몸보신 위에서 장어 찾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장어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바로 갯벌장어입니다. 싱싱함은 물론이고요, 맛까지 좋아서 미식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식당으로 잠시 후에 가보겠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희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 옷은 물론이고 잡다한 용품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해장국, 아주 따뜻한 양평 해장국 저희가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해장국 하면 또 양평 해장국이죠. 전국 양평 해장국의 대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익형 부동산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투자 비법까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들만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 용품들이요, 하나둘씩 점점 늘어나게 되면 정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기저귀에서부터 다양한 장난감 그리고 아이 옷까지 점점 넘쳐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기용품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아이 있는 집이라면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아이용품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인데요. 수납 공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똑순이 리포터 문지혜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집에서 아이 키우는 주부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주부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알찬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기용품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매일매일 치워도 끝이 없고 특히나 넘쳐나는 아기 옷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라이프투데이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용품 정리의 노하우 알아보러 갈 건데요.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온 집이 아기 용품으로 뒤덮이고 말죠. 기저귀에서부터 장난감, 그림책 등 종류도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처치 곤란한 게 바로 옷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몸에 맞게 옷을 입히려면 계속해서 옷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수납할 공간입니다. 방은 한정적인데 큰 옷장을 구매하려니 방도 비좁아지고 옷도 몇 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북하게 쌓인 아기 물건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어린이집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문지혜 리포터가 전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요. 아이들 물품 정리하는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당근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실까요? 넓고 깔끔한 어린이집. 자질구레한 용품들이 눈에 띄지 않아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쾌적한 장소처럼 보였는데요. 아니, 아기들 물건은 다 어디에 보관하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깔끔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물건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시죠? 궁금하시죠?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아기용품 수납 노하우는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해 아이들의 시각 발달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수납이 가능하다는데요. 이 수납장을 활용하면 공간이 훨씬 넓고 깔끔해지며 선생님들도 정리하기 편해 좋다고요. 게다가 수납 공간에 물건을 넣어두니 청소하기도 쉽답니다. 그런데 수납장들은 시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졌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점이 있죠? 네,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수납장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캐릭터가 예뻐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두 번째는 또 화장품이나 이불. 저희는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바디용품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여기에 보관해서 뚜껑을 닫아 놓을 수 있고 또 디귿자나 니은자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공간 활용 능력도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납장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사용자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처럼 이곳저곳 옮겨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드판을 모두 설치하면 작은 정사각형 공간을, 보드판을 빼면 큰 직사각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 특별한 아이디어 제품 누가 판매하는 걸까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직접 판매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만든 수납장이 좋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수납장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캐릭터 수납장은 어머니하고 아이가 함께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고요. 저희 캐릭터 수납장은 캐릭터 종류가 총 24종류입니다. 24종류로 원하시는 캐릭터 선택이 다 가능하시고요. 저희 제품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핑크색, 그린색, 라인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도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수납장. 먼저 커넥트와 보드대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위판 보드대와 사이드 보드대, 커넥트를 밀착시켜주는데요. 만약 밀착이 안 될 경우 동봉된 나무 망치로 살살 두들겨주면 끝! 이때 너무 힘을 가하면 커넥트가 깨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판에 동물 그림의 보드판을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동물 그림판 역시 나무 망치로 살살 두들겨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수납장 한 세트를 구매하면 행거 1개가 들어있는데요. 행거가 필요하실 때 보드대에 걸어두면 캐릭터 수납장 완성! 네, 이렇게 캐릭터 수납장 만들어 봤는데요.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에 행거까지 설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또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자유자재로 조립 가능한 캐릭터 수납장. 특히 다양한 형태 중에서 요즘은 텐트형 수납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근데 수납장에 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넣어두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 제품은 튼튼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제작했을 당시에 약 15kg 정도 버틸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고요. 참고로 저 수납장 안에 저희 두돌된 아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뛰어놀 만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필요한 물품은 늘어가고 수납할 공간은 늘 부족했던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수북하게 쌓여있는 아기 물건들 때문에 한숨부터 나온다면 이제는 캐릭터 수납장으로 고민 해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투자 방법이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에 비해서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배우 수요, 분양 가격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부동산 투자. 하지만 불황기인 만큼 선뜻 투자하기 꺼려지는데요. 부동산 불황기라는 말은 이곳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임대 수요까지 풍부해 알짜 수익형 부동산으로 손꼽히는 펜션 분양 소식을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재테크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바로 부동산 투자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도 그 시기와 정보가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 요목조목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투자 좀 한다는 고수들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 또한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 수익성 좋은 곳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줄 재테크 고수를 라이프투데이에서 만나봤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팁을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재테크 달인이 되는 비법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수익형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더 크게 키워주는 테마형 단정 펜션 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전망 있는 부동산 시장을 공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테마형 펜션 단지 개발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연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성 있는 지역을 미리 내다보고 계절과 관계없이 수요가 탄탄한 대형 리조트를 중심으로 인근 부지에 단지형 펜션 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두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가실래요? 저희 펜션이 있는 평창으로 가시죠. 아, 그곳으로요? 네. 실제 수익성 부동산 투자지로 개설하게 됐다는 펜션이 있다는 소식에 유진 씨 직접 확인을 위해 평창에 떴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한 번, 디자인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럭셔리 펜션. 라임스톤의 외벽과 수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독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수영장, 노래방, 천체 관망대, 대형 세미나실, 바비큐장, 찜질방 등 다양한 즐길거리 시설들을 구비해 놓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곳의 장점은 다양한 크기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펜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커플룸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2인에서 10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방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60평에서 70평의 객실을 구비해 단체 손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곳을 쭉 둘러봤는데요. 일단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또 주변에 스키장도 있고요. 또 이곳에 부대시설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즐길 거리도 있어요. 정말 럭셔리 펜션에 와서 하룻밤 잘 묵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절로 힐링이 되겠는데요? 대형 스키장 아래에 있는 이 단지형 펜션은 현재 약 4,500여 평의 부지를 함께 분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스노보드 경기가 근처 스키장에서 열리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이라 전망돼 투자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노 경기뿐만 아니라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단지형 펜션에 인접한 스키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러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스키장 위쪽 수익형 부동산 대상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펜션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약 8천여 평의 부지에 대형 펜션 단지로 이미 펜션 신축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스키장 밑에 있는 곳은 갔다 왔고요. 그 위쪽에 있는 단지형 펜션에 지금 왔는데요. 이곳 소개 또한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대형 스키장이 생기면서 인근에 단독 펜션, 단지형 펜션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총 30동의 펜션동과 반려견 놀이터, 계곡 쉼터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이 위치해 있어 사계절 내내 비수기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백진호 대표의 추천으로 수익형 펜션에 투자해 만족스러워하는 투자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이곳에 하셨잖아요.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여기 대표님을 전에부터 잘 알았는데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더라고요. 소변상 그 펜션들 그 수익성 같은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와서 보니까 전망도 좋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좀 또 기대도 되고 그래서 또 믿고 맡겼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 고속도로와 2017년 말 서울 강릉을 잇는 고속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숙박업의 매출 증대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이곳 투자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지 내 펜션 내에 다양한 부대시설과 인근의 스키장, 허브나라, 흥정계곡, 봉평 5일장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사계절 관광지로 비수기가 적어 펜션 영업에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불황 타파, 믿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미래를 개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지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은행에 예금을 내도 이자가 너무 작고 그렇다고 뭐 어떤 괜찮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수익형 부동산 전문회사인 저희 단지형 펜션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옆에서 재테크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선물할 것을 약속합니다. 과거의 미식가들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맛 좋은 음식이 있다면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미식가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맛은 기본이고요, 실속 있는 가격과 서비스까지 두루두루 갖춰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미식가들에게요, 아주 소문난 가게가 있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갯벌 장어 가게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갯벌 장어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맛객들이 많죠.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좋을 텐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갯벌 장어와 힘이 불끈불끈 나는 낙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365일 문정성시를 이루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춥죠? 지금 제 뒤에 분수 보이시나요? 정말 꽝꽝 얼어버릴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런 날씨에 내복부터 두꺼운 외투까지 입어줘야 밖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춥다고 집에만 옴짝달싹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활기를 되찾아줄 보양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 음식으로 말하자면요, 여성분들에게는 피부에도 좋고 또 남성분들에게는요, 원기를 되찾는데 이것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겨울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가보시죠. 요즘같이 쌀쌀한 겨울철,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활력도 되찾고 두둑히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라이프투데이 제작진이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스러운 멋과 정갈함이 돋보이는 이곳, 소문대로 가게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 과연 뭘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요. 뭘 드시러 오신 건지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이 집 장어가 맛있다 그래서요. 장어 먹으러 왔어요. 3, 4, 5 후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여들게 하는 주인공, 다름 아닌 장어입니다. 고단백질인 장어는 남성의 스태미너 증진에 좋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 여성의 피부 미용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장어를 먹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맛과 풍미가 살아있는 장어구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대로 된 장어구이 맛을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이 기회,
김민경 리포터가 놓칠 리 없겠죠? 불판 위가 비좁을 만큼 큼직한 소금구이용 장어를 올려놓고 지글지글 익혀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여러분 드디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장어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데요. 이 냄새가요,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제가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비린내가 좀 나기도 했는데 여기는 고소한 냄새만 좀 나네요. 네, 저희는 강화 소르지에서 그 갯벌장어를 취급하기 때문에 장어가 전혀 잡내가 없고 비린내가 없어서 그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소금구이를 주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를 양념장에 묻혀 한 입 쏙 넣어주면 제가 먹어보니까요, 껍질은 또 바삭바삭하고 살은 연하고 부드러운 게 씹을수록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맛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강화 소르지 그 청정 갯벌에서 기른 장어라서 그래요. 그 갯벌에 75일 이상을 다시 놓아서 반자연산으로 키운 장어예요. 청정 남서해안의 양만장에서 길러낸 장어를 강화 청정갯벌에서 75일 이상 자연 방류해 천연 자연산 먹이만으로 길러냈다는 갯벌 장어. 일반 민물 장어에 비해 흙냄새와 비린내 등과 같은 잡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풍부해 한 번 맛본 사람들의 재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이 뭐였다 하면 힘에 최고입니다. 이게 정력에 좋고 여자분들한테는 피부 미용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신선함이 살아있는 장어구이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 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장어구이를 선보이고 있어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입니다. 장어를 먹으면요, 정말 힘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장어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떠신가요? 아주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담백하고 또 고소하고 뒷맛이 왜 장어 조금 어떤 데는 잘못 먹으면 막 좀 느끼하고 그런데 여기는 느끼한 게 없어요.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이거 며칠 전에도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먹고 나니까 노래방 가서 2시간 하는데 힘이 막 팍팍 솟는데 그걸 또 먹으러 왔잖아요. 장어 먹고 솟아나는 힘. 오늘도 노래방에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장어 소금구이의 맛을 제대로 잡아줄 메뉴. 싱싱한 낙지가 들어간 매콤한 낙지볶음인데요. 장어구이.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곳의 추천 메뉴 매콤한 낙지볶음 하나면 개운하게 느끼함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지볶음, 장어구이와 함께 먹어도 좋을까요? 장어를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낙지 덮밥이 있어요. 장어 드시고 나서 그 낙지 덮밥을 드시면 느끼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트 메뉴는 아닌데 그 덮밥하고 같이 드시다 보니까 거의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장어를 배불리 먹어도 매콤함과 개운한 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지볶음 메뉴를 꼭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리포터도 야무지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아니, 쓰러진 소도 빽빽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매콤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죠? 최고! 입맛을 살려주며 겨울에는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데 제격인 장어. 그리고 장어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인 낙지볶음까지. 올 겨울 맛 좋은 장어와 낙지로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음식점은 노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통영직영점과 미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좋은 재료와 최고급 명품 장어를 사용하여 손님 여러분께서 저희 음식을 믿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역술에서 한 해 운세를 보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좋은 운세가 나오면은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철학원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요. 일반적인 역술이 아니라 특별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과학의 역술 시대가 왔다. 과학적인 연구로 역술의 중심에 다가서는 국내 1호 과학 역술인 유병국 원장과 함께 과학적인 역술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는 라이프투데이의 톡톡 튀는 리포터 신민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자,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1년 동안 나에겐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사주풀이나 운세를 보시면서 좋은 일이 있다면 즐겁게 기대하고 또 나쁜 일이 있다면 조금은 조심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 유익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2015년 힘차게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역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 철학원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역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화제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철학원은 일반적인 철학과 보편적인 역술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곳입니다. 저희 철학원은 첨단적인 21세기의 과학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학문과 학술에 접근하여 대자연 속에 개인이 타고난 사주팔자를 접목하여 구체적으로 감정하는 종합감정소입니다. 흔히 사주를 풀이하고 기lum화복을 점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역술학.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무엇보다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흔히들 팔자가 사납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역술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술이란 대체 뭔가요? 네, 역술이란 즉 역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의미이고 술은 해와 달의 운행을 재어 그 책력을 만들거나 역법에 의하여 여러 계산을 하는 기술을 역술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주팔자를 분석해보면 음양오행의 움직임 속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운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역술학이라고 합니다. 쉽게는 인간의 출생과 생로병사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넓게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룬 방대한 학문이라는 역학. 점점 더 그 세계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 역술학과 과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이 역술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인체공학적인 학술로 살펴보면 과학에 의존하는 의술이 반드시 존재하듯이 인간 개개인이 타고난 모든 기운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음양오행이라는 달의 기운과 태양의 기운과 5개의 별의 기운들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없거나 빼앗겼을 때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학술로 연구하고 3만여 명의 사주팔자를 세부적으로 감정해서 과학적으로 임상을 통하여 통계 분석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중일 역술인 협회와 각종 언론 매체에서 그 인증을 확인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조합한 과학적인 역술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유병국 원장. 그 결과 국내 1호 과학 역술인으로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시길 3만여 명의 임상실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임상실험을 하신 건가요? 15년 전부터 과학으로 접근하는 대자연의 우주 속에서 감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5가지의 확신적인 기운을 제가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첫 번째가 가정관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해서 사는 날까지의 가정관.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질병입니다. 네 번째는 재물운입니다. 돈이 없이 못 살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만큼 많이 벌어야 잘 사는지는 재물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의 출세운, 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개인마다 타고난 5가지의 기운을 종합적으로 감정하는 임상을 통해서 과학역순으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역술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고객의 운명 관리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고객들의 운명 관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철학원에서는 다른 철학관이나 점집과는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운명이 접수가 되면 평생 고객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기운을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해서 그분들의 미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리를 해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저마다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아오는 고객들 역시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예, 새해도 되고 그래서 가족들의 1년 한 해 운수도 좀 보고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와서 보고 가면 1년 동안 편안하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고 싶다는 유병국 원장. 그의 바람대로 과학을 만난 역술이 이 시대를 성찰하는 길잡이가 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대우주 속에 자연이 말없이 흘러가듯이 세월도 어김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개개인의 미래 운명에 희망과 비전이 존재하는 과학의 학문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후세에 조금이나마 학문의 경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요즘 맛집 정보 정말 넘쳐나죠? 그런데요, 요즘 맛집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훈훈한 분위기와 함께 주방장의 정이 느껴지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맛집을 찾기는 힘든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맛도 있고 정도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사시사철 맛있는 생선 요리.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복을 불러오는 생선으로 여겨지며 흰살 생선의 왕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최고급 생선 횟감 대접을 받는 이 요리. 지금부터 함께 맛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예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맛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흰살 생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바로 그거 생각나시죠? 이 흰살 생선으로 싱싱한 회를 먹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맛일지 그 궁금증 확인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색이 아름다워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는 농어목 동미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크고 힘이 좋아 낚시 대상의 어종으로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지역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전남에서는 이것을 상살이라 부르고요. 제주도에서는 배들레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고다이라 부르고요. 강원도에서는 도또미라고 한답니다. 뭔지 눈치채셨나요? 제가 찾은 이곳이요, 그 생선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 맛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맛집 앞을 지키는 터줏대감, 바로 이곳을 대표하는 요리 재료 참돔입니다. 몸은 젓갈색이며
배는 은백색을 띠는 참돔은 오래전부터 복을 불러오는 생선으로 여겨졌는데요. 수명이 길고 아름다운 빛깔로도 불리는 만큼 과거 잔치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대로 된 참돔 맛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어떤 메뉴를 맛보면 좋을까요? 예, 참돔은 싱싱한 회로 드셔도 좋고 초밥으로 드셔도 좋은데 저희 집만의 특별 메뉴인 이것을 드시면 좋습니다. 임남균 대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 요리의 정체는? 굉장히 찰지고 신선하고 입에서 살아 숨습니다. 푸짐하고 되게 맛도 있고 정말 식감이 살아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으로 침샘이 폭발하기 직전 등장한 메뉴. 아니, 이건 회 아닌가요? 자, 드디어 한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일단 반찬도 그렇고 회도 그렇고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맛을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백문이 불여 일견. 큼직하게 잘라낸 참돔회를 한 입 가득 넣어보는데요. 일단 회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쫄깃해요. 가족끼리 함께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데요? 싱싱한 참돔만을 사용해 바다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가 워낙 좋아 씹는 내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씹는 맛이 살아있어 유진 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이 회만 맛을 봤는데요. 뭔가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네, 요 회로 드셔도 좋은데 저희가 준비한 밥 그리고 요 묵은 김치를 싸서 저희가 만든 양념장에 찍어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비끼로 조리한 참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밥 위에 참돔을 얹고 주방장이 직접 만든 백김치와 함께 싸먹어도 좋고요. 유비끼 양념장에 콕 찍어도 참돔 유비끼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김치의 아삭하고 시원한 맛과 참돔의 보드라운 살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깔끔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네요. 일단 이 회 식감이 굉장히 남달라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집은 일반 집과 달리 다른 집은 물을 부어서 익히지만 저희 집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불로 익히기 때문에 더 쫀득함과 더 찰진 맛이 납니다. 그게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정통 횟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유비끼는 조리법이 다양한데요. 먼저 참돔을 잡아 비닐을 벗겨내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 껍질을 살짝 데친 후 바로 얼음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참돔을 손질하고요. 토치로 한번 살짝 익혀준 후 정성스럽게 회를 떠내면 맛 좋은 참돔 유비끼가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쫀득한 살이 살아있는 참돔 유비끼.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까 보니까요. 참돔 껍질을 불에 한번 살짝 익히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네, 참돔 껍질에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로 익혀야만 그 영양을 살릴 수 있고 더 찰진 맛과 쫀득함을 내기 위해서 불로 익히는 겁니다. 참돔은 고단백질,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생선으로 유명한데요. 껍질에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어야 고소하고 꼬들꼬들한 회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참돔에 포함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은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맛이 담백하고 지방질이 적어 소화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환자들의 회복식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유비끼 드셔보셨잖아요.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쫄깃해서 아무튼 식감이 엄청 좋고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포만감 좋고 네, 정말 맛있습니다. 생선살은 부드럽고요. 껍질은 쫄깃쫄깃하면서 묵은지랑 싸먹으니까 아삭아삭한 맛에 맛있었어요. 일단 회가 너무 도톰해요. 그리고 초밥이랑 같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다른 데에 비해 조미료 맛이 덜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곳에서 먹어봤을 때는 조금 비린내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정말 식감도 좋고 도톰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백어의 왕으로 불리며 최고급 생선 횟감 대접을 받고 있는 참돔. 불에 살짝 구워 더욱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참돔 유비끼로 특별한 식사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비끼라는 음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질 좋고 맛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고 보다 많은 곳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술 마신 후에 속을 어떻게 달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얼큰하고 시원한 해장국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양평 해장국을 가장 으뜸으로 꼽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기와 또 시래기가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씹는 맛과 그리고 시원한 국물까지 더해져서 속을 달래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양평 해장국으로 소문난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술 마신 다음 날 쓰린 속을 편안하게 달래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꽁꽁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며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메뉴 양평 해장국. 오늘은 양평 해장국 강자로 소문난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맛집을 전해드리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양평 해장국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양평 해장국 맛집의 기준, 우선 육고기가 풍부해야 되고요. 또 속을 시원하게 해줄 만큼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어야 할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푸짐한 양 그리고 시원한 국물 맛, 가격까지 합리적인 조건을 갖춘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갖춘 이 집,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줄 때 술만큼 좋은 친구도 없죠. 기분에 따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얼큰하게 취하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다음 날인데요. 쓰린 속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간절히 생각나는 음식, 바로 뜨끈한 해장국입니다. 해장국 중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해장국 즐겨 드시나요? 해장국은 콩나물, 뼈다귀, 우거지, 선지, 내장, 순대 등 속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 라이프투데이가 찾아간 곳은 왠지 사람이 이쪽에 다 모여있는데 여기가 양평 해장국 맛집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왠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인가 보다. 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정말 사람이 많은데 제가 오늘 양평 해장국 맛집을 찾아서 왔거든요. 예, 제가 제대로 잘 왔나요? 네, 잘 왔습니다. 이게 양평 해장국집 맞습니다. 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먹어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다른 집에 비해서 양도 많고 양 크기도 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100번 말씀하는 것보다 그냥 드셔보셔야 알 것 같아요. 먹어봐야 일단 맛을 알 수 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주문을 하고 가게를 둘러보는데 시중의 허름한 이미지의 해장국집과는 다르게 깔끔하고 감각 있는 분위기가 돋보이는데요. 이 분위기처럼 해장국 맛도 깔끔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왠지 해장국집 하면요, 낡고 좀 허름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시설도 정말 좋고 깔끔하고 좋네요. 이래서 그런지 곳곳에 젊은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게를 둘러보는 사이 해장국 등장이요. 팔팔 끓여낸 양평 해장국. 양평 해장국은 선지와 내장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으로 해장국의 고유명사가 됐을 만큼 유명하죠. 와, 여러분 드디어 보글보글 끓는 양평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그 유명세만큼 맛이 있는지 김민경 리포터 한술 크게 떠서 먹어보는데요. 와, 국물이 정말 시원하네요. 콩나니 뭔가 겨울에 그런 추움을 싹 날려주는 그런 느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뚝배기의 국물.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만큼 맛이 얼큰하면서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건더기가 많은 것도 이 집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뚝배기 넘칠 정도로 양부터 선지까지 이렇게 양이 정말 많은데요. 또 이것도 한번 맛볼게요. 싱싱한 선지와 각종 내장과 부속물들을 푸짐하게 넣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쫄깃쫄깃하게 식감이 살아있어요. 사실 과음으로 탈이 난 속을 달래주는 해장국은 술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즐겨 찾는 메뉴지만 어린아이나 여성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건강식품이기도 한데요. 선지와 내장, 콩나물과 우거지 등이 듬뿍 들어있어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무기질, 팩틴, 섬유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철분 함량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그릇 먹고 반했습니다. 맛집 전문 리포터로서요. 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이곳만큼 양평해장국 맛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법이 있나요? 네, 저희 양평해장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직화 방식을 통해서 매일 4시간 이상 가열을 하고 있고요. 육수 같은 경우에는 5번 이상의 테스트를 매일매일 통해서 일정한 품질의 음식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도록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질과 식감이 뛰어난 국내산 내장 고기를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서 신선하고 쫄깃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내장 고기에 최적화된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느끼함 없이 내장 고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상의 맛을 내는지 알아봐야겠죠? 주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가마솥에서 4시간 푹 끓여내고 있다는 양평 해장국. 아니 근데요. 가마솥에 해장국을 4시간 동안 끓인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마솥이 없네요? 여기는 없고요. 저희들은 본사에서 다 갖다 줘요. 본사에서 신선한 해장국을 배달해주는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조리 과정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큰 주방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에 투입될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양평 해장국은 맛의 노하우가 우선 필요하고 또 홀 따로 주방 따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할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처럼 본사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특별한 인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평해장국이 대중적인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설렁탕이나 순댓국, 감자탕에 비해서 집중 상권에 자리하지 못하고 교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조리 시스템과 획기적인 물류 생산 방식을 통해서 적은 평수에서도 최소한의 인력 투입으로 마진을 극대화한 양평해장국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가공된 신선한 재료들을 신속히 공급하기 때문에 큰 평수의 주방이 따로 필요 없고요. 또한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으로서 음식 제공에 약 3분, 고객분들 식사하시는 약 15분 정도의 빠른 회전율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즉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빈혈,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에 탁월한 요리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웰빙 식품 양평 해장국. 조리가 힘든 양평 해장국을 대중화한 소규모 창업 아이템으로 전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자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먹거리인 양평해장국이 그동안 자본적인 어려움과 주방 설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창업시장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가맹점과 동반성장을 가장 큰 모토로 삼고 있는 저희 양평해장국과 함께 동반성장을 하실 예비 창업주민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2015년이 되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월 1일이 되면서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가 되었고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시간당 5,210원이었는데 올해는 7.1%가 오른 5,580원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핵이나 비염, 간염, 일본 뇌염 등 11개 예방접종가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잘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